자, 안녕하세요. 2025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 커리큘럼 안내 강의입니다. 자, 일단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한 게 1887년, 역사가 짧죠. 그때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세상에 없을 때, 없으면 좋나? 없으면 공무원 시험 과목 없으니까 좋은 건가? 없을 때 행정학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산업화 이후에 민간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학이 먼저 발전한다. 그런데 기업 경영을 가만 보면 기업은 이윤확보를 위해서 조직을 꾸리고 그 안에 일을 할 사람을 뽑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돈을 가지고서 다양한 상품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미국 학자가 가만 보니 미국의 연방정부 운영도 물론 추구하는 목표는 다를 수 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을 꾸리고 사람을 활용하고 돈을 써서 이 돈을 우리가 행정은 예산이라 부르게 되는데 사회 문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게 된다. 코로나 해결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백신을 사오고 그런 행정활동을 할 때 추구하는 목적은 다르지만 결과물의 차이는 있지만 내부 과정만 보면 그 어떤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조직을 꾸리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사람과 돈을 관리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게 되면 내부 과정은 경영이랑 행정이 유사하네. 그래서 행정을 기업 경영, 내부의 관리 기술, 매니지먼트로 이해하게 되면 경영 행정이 유사한데 행정을 연구하는 행정학은 없는데 경영을 연구하는 경영학이 있으니 그 경영학의 아이디어를 행정에 도입하면서 행정학이 탄생하게 된다. 그래서 그대로 이걸 우리 행정으로 가져오게 되면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은 공익인데 공익 말고 또 어떤 가치를 추구할까? 그 추구하는 가치가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런 시대 변화 한번 추적해 보자. 그래서 그런 시대 변화 속에서 특히 미국에서 행정을 연구하는 이론들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1887에 행정학이 탄생한 이후에 2020년 최근까지의 행정 이론 발달 과정을 기초이론 파트에서 공부하게 되고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을 꾸리는데 조직이 이런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 이게 정답인가? 이것 말고 또 다른 조직 구조는 뭐가 있지? 이런 걸 조직 행정에서 이 안에 일을 할 여러분들 공무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럼 공무원 인적 자원 어떻게 뽑지? 어떤 기준으로 공무원을 뽑고 그 공무원이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공부하는 게 인사행정. 예산이라고 부르는 물적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라는 돈을 쓰려면은 정부가 어디에선가 돈을 구해와야 돼. 구해올 때 가장 기본적인 게 국민들에게 세금 내시오.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걷고 어떻게 써야 될까 이야기가 재무행정.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학. 그런데 인사행정 마지막에 가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공부하게 돼. 한편 또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니까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를 위반하면 시민들이 일 똑바로 안 해 행정에게 피드백을 할 거야.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피드백을 행정학 시간에 환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시민사회로부터 행정에게 책임을 묻고 행정을 통제하고 행정을 개혁하고 이런 게 환류편. 이 모든 과정이 중앙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동작구, 경기도, 성남시 이런 지방자치단체도 하게 된다. 지방의 행정을 연구하는 7편 지방행정. 그래서 행정학이 총 7개 파트로 구성되게 된다. 이렇게 7개 파트가 있는데 사실 대학교에서 행정학과에서 공부를 하면 3학점짜리 과목으로 사실은 40학점 정도 넘어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행정학 시험에서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단원이 있는데 이때 23년도 국가직 9급 같은 경우에는 기초이론 파트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대신 이제 이론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니까 여러 이론을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정책학이
5문제 많이 나왔네. 조직, 인사, 행정, 재무는 보통 3문제 전후 4문제 나왔었고, 지방은 보통 2문제 전후, 환류가 많이 나왔는데 환류편은 시험에 안 나오는 해도 있거든. 이번에는 많이 나왔어. 환류편이 많이 나오는 게 되면서 기시오름 파트가 비중이 줄었어. 그런데 올해 24년도에는 다시 기초이론 파트가 4문제 전후 나오고, 정책학은 또 5문제네. 이번에는 조직이 좀 적게 나오고 인사, 재무, 지방, 환류 나오게 되고, 24년도에 아직 지방직 9급은 시험을 치지 않았어. 아직 2주가 남아있고, 작년 지방직 9급은 많이 나왔네. 기초이론 5문제. 정책학은 항상 4문제 이상. 조직, 인사, 재무 3문제씩, 지방 2문제. 야, 이게 딱 전형적인 출제 패턴이야. 그러면서 환류는 없었어.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느낌입니까? 시험 출제자가 해마다 바뀌어. 대학 교수가 바뀌기 때문에 출제 교수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어느 해에는 조금 많이 나오고 어느 해에는 조금 적게 나오고, 어느 해에는 많이 나오고 어느 해에는 안 나오기도 하고 되기 때문에 전체 단원을 고르게 공부를 해줘야 돼. 버리면 안 돼. 고르게 해야 돼. 근데 고르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기초이론, 정책학은 4문제 전후, 물론 특이하게 적게 나올 때 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3문제 전후 대교 2문제, 빵에서 한두 문제 됩니다. 국가직, 지방직 9급, 7급은 2명의 교수가 문제 출제를 해. 근데 공무원 시험은 문제은행 풀 방식이거든. 이미 문제은행 풀에 문제가 다 쌓여져 있어. 이때 출제 교수가 2명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환류편 빼고 나머지가 박사과정에서 세부 전공 과목이 돼. 저는 이제 박사과정에서 이 중에 이제 한 파트를 전공했는데 정책학을 했어. 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나하고 K 교수가 들어갔는데 나는 정책학 파트를 주로 연구해서 박사과정에 논문을 썼고, K 교수는 재무행정을. 그럼 이제 둘이 쪼개는 거야. 그럼 제가 이렇게 3단원 10개 낼까요? K 교수님이 이렇게 3개 10개 내시겠습니까? 하게 되면 나누면 이제 그때 관심 분야에 따라서 그 파트가 조금 더 나오기도 하고 조금 덜 나오기도 하고 변동되긴 해. 근데 전체적으로 일단 고르게 문제를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7개 전체 단원을 고르게 공부해야 되니까 고득점을 하려면은 전 영역을 다 고르게 학습을 해야 돼.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 행정학이 조금 어렵고 또 분량이 많습니다. 시간에 쫓기게 되면 선생님 제가요 기초이론 정책학은 10번씩 봤는데 여기 시험 나오면 다 맞춥니다. 잘했어. 근데 나머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그럼 여기서는 책을 한 번만 보면 맞추는 아주 기본적이고 평이한 내용이 나왔는데 내가 이걸 한 번을 안 봐가지고 틀리면 억울하잖아. 그리고 절반 맞춰가지고 합격할 수가 없어. 그지? 고르게 다 봐줘야 돼. 그때 출제 테마는 이제 문제은행 풀에 있는 기출문제에다가 출제 교수가 나 좀 새로운 거 한두 개 내고 싶은데 하게 되면 대학에서 활용하는 교재들 주로 이제 요 3개 책 정도에서 시험 내게 되는데 제 수험서, 기본서나 문제집에 이런 내용이 다 반영되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대학 교재 한 권에 막 4만 원, 5만 원 하는 책들을 살 필요가 없어. 이미 제가 보고 내용 정리하고 제가 공부해가지고 이제 교재에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수업을 잘 따라가면 되는데 그 수업이 기존에 시험 나왔던 내용 중에서 반복해 나왔고 지금 시대 흐름이 뒤처지지 않아서 또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정리를 해야 되고,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앞으로 출제 가능한 대학 교재에 최근 등장한 내용들을 또 정리를 해둬야 되고, 그 다음 이런 문제들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씩 변형된 표현 가지고서 다양한 문제풀이를 해야 문제 푸는 능력이 향상되게 돼. 그래서 A는 B와 비교하면 크다. 글자 크기가 쌤 얘는 폰트가 10 사이즈, 얘는 12 사이즈 크네요. 근데 A는 C랑 비교하면 크기가 작은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할 때 A는 B에 비해 크다. 이걸 그냥 깡으로 암기 외워버리면 A랑 C를 비교하는 지문에서 A는 크지 않았나? 작나? 헷갈릴 수 있어. 그러면 A가 어떤 상황이고 B가 어떤 상황이고 C가 어떤 상황이고, 그러면 B는 글자 사이즈 12폰트,
얘는 14, 얘는 18 하게 되면 그래 14니까 12보다 크지. 14니까 18보다 작지. 내용을 이해하고 가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행정학이 보면 사회과학 과목들은 이렇게 문장을 서술할 때 무엇과 비교하고 어떤 기준으로 글을 정리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이 달라지게 돼.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노량진에 있는 행정학 수업 중에서 이렇게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자 하는 수업은 사실 좀 분량이 많아져. 분량이 많아지면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사례를 제시하고 하면 수험생 중에서 빨리 끝내고 싶은 수험생들은 그냥 그런 이해는 어차피 못하겠다 포기, 아니면 이해는 내가 할 테니까 빨리 진도나 빼라 하다 보니까 이해하는 수업은 안 듣고 그냥 문제만 막 풀면서 암기 위주로 공부하게 되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시험 직전에 가면 다 후회하는 거야. 쌤, 행정학은 너무 헷갈리고 너무 어려워요. 왜? 아니 A는 큰 거 아닙니까? 나 A 크다고 외웠는데. 보자. 그래, B에 비해 크지. 근데 시험에 A가 작다고 나왔는데 맞다고 돼 있는데요. 작지. 왜? 왜요? 문제형에 봐봐봐. 뭐라 적혀있니? C랑 비교하라 돼 있잖아. C보다는 작지. 그래서 A가 B가 C가 어떤 속성 상황인지 이해하면 그게 외울 게 아닌데, 이해하면 빨리 끝나는 건데 오히려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이해는 안 하고 그저 암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험 직전에 문제 풀 때 막 헷갈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행정학 과목은 일단은 이해를 잘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방금 본 것처럼 문장들이 조금씩 변형되니까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응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한때 지금은 행정학이 9급 시험, 7급 시험의 필수 과목, 일반 행정 준비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행정학을 해야 돼.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과거에 보면 수학, 사회, 과학 같은 수능 과목이 공무원 시험에 도입된 적이 있었어. 그런 수능 과목은 선택 과목인데 내가 수학이나 사회나 과학이나 행정법, 행정학 중에 두 과목을 고르는데 나는 이번에 사회랑 행정학을 골랐다. 두 과목이 너무 쉽게 나와버렸어. 다 100점 받아버렸어. 나는 수학이랑 과학을 선택했다. 너무 어려워서 다 50점 받아버렸어. 그러면 과목을 그저 선택하는 것만으로 합격의 유불리가 결정되게 되니까 그 시기에는 시험 과목의 점수들을 조정 점수로 변환해 가지고서 그저 평균보다 좀 더 잘했냐 못했냐로 점수를 변환하다 보니까 국어, 영어, 국사가 아닌 이런 선택 과목들은 시험 점수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때는 이런 선택 과목보다는 국어, 영어, 국사를 잘해야만 합격하는 필수 과목 중심인 시대가 지난 10년간 있었어. 그 지난 10년간의 여러분 선배들의 합격 수기를 보면 국어, 영어, 국사가 중요한데 국어, 영어, 국사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이런 과목들을 공부까지 완벽히 하자니 힘드니까 내 공부 시간은 이 과목들에 다 할애하고 이쪽은 단순 암기 위주로 그냥 해버렸다. 그런 수기를 보면 행정학도 그러면 여기 있으니까 시간 많이 투자하지 말고 그냥 암기하면 끝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수험가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지금은 이런 과목들 다 빠졌어. 야, 공무원 되는데 이게 뭐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이런 과목들 다 폐지, 없어졌고 일반 행정 공무원 되려면은 반드시 행정법, 행정학을 해야 되고 이 과목들이 이제 다른 필수 과목이랑 비중이 동등해지게 된 거야. 그럼 이때 내가 영어를 좀 못하면 행정학을 잘하면 합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행정학을 고득점을 해야 합격하기에 유리해지게 되면 어떻게? 기존에 나왔던 유사한 문제들은 당연히 다 맞춰야 되는 거고 새로운 문제까지 예측해서 맞추게 되면은 다른 수험생과 차별화되면서 나의 고득점이 합격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행정학을 이해를 잘 해야 돼. 그래서 예전에 이 행정법, 행정학 같은 과목들이 국어, 영어, 국사에 비해서 시험 비중이 떨어지는 시대가 있었고 그게 문재인 정부 때까지 이어졌었고, 그 시기에 공부 합격한 선배들의 수기에서는 행정학은 양 많은데 시간 많이 쓰기 힘드니까 그냥 기출 문제만 외우고 끝내자 했었는데 이젠 그런 시대가 지났어. 시험이 문제 과목 비중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 행정학, 행정법 과목에서 어려운 주제들, 새로운 주제가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공부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7, 8월에 시작하는 학생이 있고 시험 한번 보고 조금 지친 마음을 달래고 9, 10월에 시작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이론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런데 이론을 이해하면서 내가 내용만 이해할 게 아니라 그 공부한 내용 이론이 시험에 실제 어떻게 나왔는지 문제를 풀어보면 이해가 더 잘 돼.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론을 공부하면서 기출 문제를 같이 공부하는 시기가 이 시기가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정책학 파트를 따로 빼가지고 수업했는데 가만 보니까 출제 비중이 제일 높고 최근에 그리고 수업해보면 정책학이 초반엔 제일 재밌어. 그래서 이제 행정학이 너무 어렵고 공부할 것도 많고 이해도 좀 어렵고 할 때 정책학이 제일 수험생 입장에서는 쉽게 와닿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 10년간이 행정 강의를 하고 11년 차가 되는데 지난 10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정책학을 먼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좀 쉽게 연착륙할 수 있게끔 한번 수업해 볼 거야. 그래서 이런 파트를 공부하고 이런 파트는 뒤에 특강으로 따로 빼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강으로 빼가지고 보완하게 되고 7, 8월에 들었는데 한 번 더 듣고 싶으면은 9, 10월에 한 번 더 듣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나는 사실 좀 수험생한테 야 이거 들으라 저거 들으라 야 이거 수업 도움된다 이런 말을 잘 못하겠어. 내가 약장사 되는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는데 그냥 필요한 거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편인데 메가 공무원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인강 듣는 친구들은 메가 패스 결제하면 여러 수업 다 듣는데 큰 추가 비용이 없어. 학원 친구도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다 보면 오프라인 학생들도 학원 종합반을 하면 수업을 추가해 듣는데 큰 추가 비용이 없더라고. 그러면 사실 행정학은 스텝 1, 1-1을 두 번 듣는 게 효과적이야. 그래서 7, 8월에 듣고 9, 10월에 한 번 더 듣고 또 9, 10월에 하는 거 11, 12월에 한 번 더 듣고 하는 게 좀 효과적이야. 왜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이 행정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수험생 90%는 다 처음 보는 단어들이야. 근데 이게 정부활동을 설명하고 정부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생소해. 공무원 경험 없잖아 다들. 다 대학생, 고등학생, 학생 출신인데 내가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용어가 막 나오니까 내용이 생소해. 그런데 그 처음 듣는 새로운 용어의 장점, 단점, 좀 전에 A랑 B를 비교하고 C랑 B를 비교하고 하게 되면 헷갈려. 그런데 일단 한번 듣고 보자.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한번 이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아등바등 한 다음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제는 한번 공부한 내용을 다시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돼. 여러분들 팝송 가사도 보면 내가 영어 자체 단어가 생소해가지고 무슨 하는지 모르면은 그 팝송 가사에 깊이 몰두해가지고 음악을 음미하기가 힘들지, 그지? 마찬가지로 행정학도 분명히 한글로 적혀져 있는데 낱말 뜻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이게 뭔 소리야 좀 싶은 경우가 있어. 근데 그런 경우에는 다시 들으면 이제 와닿는 게 달라지게 되거든. 그래서 7, 8월, 9, 10월 좀 늦어지면 11, 12월까지도 일단 이론 완성을 하면서 이론을 최대한 이해하면서 기출 문제를 같이 일부 풀어보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거야. 교재는 3.0 교재라는 걸 쓰게 되는데 압축된 내용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시기에는 대부분 수험생이 이런 말을 해. 행정학은 외계어 같다. 분명히 한글로 적혀져 있는데 의미는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극복하려면은 내용에 익숙해져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그런 처음 보는 내용들을 예습해가지고는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수업 일단 듣고 복습하고, 복습할 때 제가 이 기출 문제를 같이 풀면 좋은데 여러분한테 기출 문제집을 사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 돈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다 프린트 줄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수업하는 내용을 실제 기출 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 10문제, OX 10개 풀어보게 되면 굳이 두꺼운 책 사면서 돈 쓰지 않아도 괜찮은 거야.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수업할 건데 2번 수업하고 나면 그 주간 공부 내용을 점검할 수 있게 다시 또 주간 테스트로 기출 OX가 나가는 거야. 이 정도만 풀어봐도 초기 단계는 충분한 거야. 그렇게 이제 풀어보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아하, 처음 배운 이런 내용이 이렇게 시험 나오는구만 하고 감을 잡는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9, 10월, 11, 12월에 늦어지면은 또는 한 번 더 수업 들어도 괜찮은 거야. 괜찮으니까 일단 늦어도 12월까지는 늦지 않아. 괜찮아. 그때까지는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암기해야 암기하지 그 많은 행정학 책 내용 1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다 암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최대한 이해를 하고 이해하면서 이제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거 표시했다가 이제 1월부터 암기하면 되는 거다. 그 과정에 이렇게 이제 이론과 함께 기출 문제를 프린트로 같이 풀어보면서 가는데
이런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행 풀 방식의 출제는 나왔던 테마,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쉽게 나오는 해는 나왔었던 기출문제만 잘 풀어도 90은 가는 거야. 조금 비중이 적은 애는 그래도 80점은 가는 거야. 그러면 그런 기출문제를 이제 이론과 별개로 집중해서 몰아서 풀어보는 게 수업은 주로 11, 12월에 해. 근데 인강 듣는 친구가 이해가 늦으면은 1, 2월 해도 괜찮아. 일단 11, 12월에는 오프라인에서 기출 집중, 온라인도 동시에 진행되게 될 거야. 전체 단원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은 프린트로 수업을 했어. 원래는 책을 했었는데 책값이 또 막 요즘 4만 원씩 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학생들이. 프린트인데 프린트는 분량이 좀 많아. 그래서 출력해가지고 보여주는 친구들은 쌤 프린트가 너무 많아요 되고 그냥 PDF로 탭을 통해서 바로 보는 친구들은 쌤 너무 편해요. 탭에 표시하면 끝나니까 하는데 일단 올해도 프린트를 할 확률이 높아. 단원별로 내용 빨리 정리한 다음에 이제 기존의 기출 문제들 확인하고 변형된 문제들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제 다양한 기출 문제를 집중 풀어보는데 당연히 국가직, 지방직 나왔던 9급, 7급 필수 그리고 이 나왔었던 국가직, 지방직 문제를 또는 그 테마를 응용해서 시험 내는 게 경찰, 소방 시험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까지 추가로 풀어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국가직, 지방직 일행 준비한 친구들은 나왔었던 문제 기본적으로 풀고 그 문제를 다소 변형한 내용들을 같이 풀어보게 되면서 이제 그 테마가 시험 나오면 어떤 식으로 물어보든지 맞출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이거 좀 특이한데? 이런 문장은 헷갈리는데? 좀 전에 제가 여러분 뭐라고 했었냐면 나는 분명히 A는 B에 비해서 크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C랑 비교해서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만. 그런 상황이 너무 생소한다면 이제 기본서 3.0 교재에다가 문장을 적어서 여기 A는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문장 밑에 하지만 C랑 비교하면 작다 내용을 적어주게 되면 이제 그런 내용을 반복해 보면서 익숙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씩 변형되는 표현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런 표현은 내가 응용이 되는데 하면 넘어가. 이런 표현은 어색한데? 너무 낯선데 하면은 책에 적어주는 게 이게 단권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단권화 해놓은 다음에 이제 해가 바뀌게 되면 단권화된 교재를 보면서 문제를 막 풀어볼 거야. 그리고 봐도 나는 이거는 머릿속에 마음속에 안 와닿는데 그런 내용들은 이제 암기 대상이 되니까 표시를 해두게 되는 거지. 그리고서는 어떻게 한다? 암기를 하면서 자 해가 바뀌면 1, 2월은 기본적으로 온 오프라인다. 단원별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돼. 여기는 미리 예습 범위를 정해줄 거야. 이제 여러분한테 다음 주 수요일은 1단원 모의고사 볼 거니까 예습해. 이제는 예습을 해. 여러분이 예습을 하면서 책을 한번 봤어. 그리고 60분 동안 모의고사를 50문제를 풀어. 그러면 시험 실시하면서 내용을 또 한번 보게 되네. 내가 3시간 동안 해설 강의를 할 거야.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틀린 내용, 생소한 내용을 표시한 다음에 수업 끝난 다음에 바로 일어나지 말고 틀린 지문들 한 번 더 재확인하게 되면 야 이거는 수업 한 번만 들으면 중요한 내용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씩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이 시기에 실력이 많이 올라가. 그래서 처음 7, 8, 9, 10월은 내용 이해한다고 아둥바둥 하다가 기출문제를 집중 몰아 풀어보면서 공부한 게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런 식으로 변형될 수 있구만. 다른 시험은 국가직, 지방직 나왔던 그 테마를 이렇게 변형해냈구만. 응용을 해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주제들, 나올 것 같은 표현으로 단원 정해놓고 예습, 모의고사 실시, 해설 들으면서 점검, 재확인하게 되면 이 시기에 실력이 쭉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11, 12월까지는 내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 가 잘 못 느껴. 근데 그게 쌓이면 이제 1월부터 모의고사 쭉 하고 나면 1, 2월 지나면 내가 실력이 올라갔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 시기에 내는 문제들이 사실은 열심히 잘 만들어 놔가지고 적중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2023년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직 9급이나 지방직 7급에 20개 중에 여기서 19개 다 나오는 거야. 출제 교수가 좀 새롭게 100점 주면 안 되는데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진짜 어려운 거 하나 그런 거 빼고는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제 문제 풀면서 성적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은근히 많이 풀지. 예전에는
한 회에 60문제씩 8회, 68, 48, 480문제였는데 23년부터 24년부터 제가 커리큘럼에서 늘려가지고 16회로 가게 되니까 800문제 많이 풀게 되면 대부분 다 시험에 걸리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3월부터는 4월 초에 있을 국가직 9급 준비한다. 그럼 이제 국가직 9급에 맞춰가지고서 모든 범위 다 섞어놓은 실전 동영 모의고사 풀어보는 거야. 이 과정에서 11, 12월에 기출 풀었지. 1, 2월에 단어별 모의고사 풀었지. 그럼 3월 되게 되면 시험 직전인데 한 달 뒤에 시험 보는데 내가 안 중요한 걸로 시험 볼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시험 직전에 실전 모의고사는 시험 나올 것 같은 그 중요한 내용으로 시험 보게 되면 벌써 세 번째 문제 푸는 거야. 11, 12월에 기출 문제 풀면서 봤던 그 중요한 내용을 1, 2월에 한 번 더 변형된 표현으로 풀어봤단 말이야. 근데 다시 또 전범위 가게 되면 이제 또 그 문제를 풀어보게 되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 주제, 중요 주제는 벌써 세 번째 푸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학생들이 문제 잘 풀리는 거야. 처음에 7, 8, 9, 10월에 그 외겨갔던 생소했던 그 단어들이 그래 7, 8, 9, 10월엔 당황할 수 있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반복해 풀면 이제 이쯤 오면은 익숙해지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점수가 잘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 근데 이제 이때 와가지고 시험이 한 달 남았는데 와, 쌤 제가 A 주제는요. 봐도 문제만 풀면은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걸 외우는 거지. 그래서 내가 무엇이 약하고 뭐가 잘 안 되는지 알아야 암기를 할 거 아니야? 그 과정을 위해서 이제 1월까지 지나갔고 3월부터는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수험생들이 저하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좀 특징이 보면 처음부터 난 행정학 이해 안 할 거야. 나 이해 안 하고 그냥 중요하다는 문장, 그 중요하다는 문제만 그냥 외우고 끝낼 거야 하는 친구들은 나랑 안 맞아. 솔직하게. 그런 친구들은 다른 소리 만들 수 있어. 나는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애를 쓸 거야. 근데 시험 과목을 그저 기계처럼 문제를 탁탁탁탁 답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뭔가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생각의 연결고리가 막 전개되면서 생각이 나야 머릿속에 오래 남고 문제도 풀리는 거지. 이런 친구가 나랑 맞는 거야. 그런 친구들은 단점이 뭐가 있냐면 그렇게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 직전까지 계속 난 이해만 할 거야. 깡으로 외우는 건 싫어. 이런 친구들은 이제 법령 문제 같은 것들 나올 때 짜증내고 하는데 막판에는 이제 암기도 좀 하기는 해야 돼. 그래서 이해로 안 되는 부분은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모의고사 때 보면 해가 바뀌면서 대학 교재가 신규로 출간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 나왔는데 출간되는 교재가 있으면 그런 내용 반영해서 이제 모의고사 응용해서 보고 야 이거 새로운 이론인데 시험 나올 수 있다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을 국가직 보기 전까지 3월에 국가직 9급 보고 나면 4, 5, 6월에는 지방직 대비로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직전에 보면 다양한 특강을 하는데 24년 시험 대비해서 올해 국가직 보기 전에는 행정학에 사람이 많이 나와. 어느 학자가 뭐라고 했다 그 사람의 이야기, 사람에 대한 내용이 헷갈리니까 미국 이름이 헷갈리니까 누가 뭐라고 했는데 그 인물별 주장 내용들을 이제 모의고사로 우리가 한 3회분 풀어보는 거 한번 했었고 작년에는 이 책이 새로 나와가지고서 이 책에 있는 내용 시험 나오기 좀 유리해서 이 책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 수업했는데 여기는 이미 인강에 다 올라가 있어. 그 다음에 법령 암기 특강도 하게 되는데 이 법령의 내용들 시험 물어보면 법조문에 있는 내용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문제 풀리는데 그 암기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에 틀리게 고쳐서 내는 그 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빈칸 쳐가지고 지금 적어보는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한번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지금 24년 대비로 특이한 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빈칸 채우고 끝나지 않고 그런 내용만 가지고서 실전처럼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는데 20문제씩 2회분 푸는 거 지금 1회 진행했고 다음 주 1회 하게 되거든. 그럼 이제 올라가게 돼. 또는 답이 되는 뭐 3분의 2 이상인데 2분의 1 하면 틀린 말 되겠지. 그런 숫자 암기 특강도 예전에 한 적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험 직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암기를 하게 되면 시험장에 갈 준비는 끝나게 되는 거지. 그럼 정리해 보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 7, 8월, 9, 10월은 이론 이해 중심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3.0 교재로 행정학의 용어들, 이론들을 이해를 최대한 하게 되고 이해를 하면서
그 이해한 내용이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으라고 어떤 식으로 시험 나오는지 중간중간 기출 문제 프린트를 풀어볼 거야. 근데 그렇게 기출 문제 프린트 풀어본 거에 더해서 기출 문제들을 다양한 시험의 문제들을 집약해서 집중적으로 종합해서 다 풀어보는 걸 11, 12월에 스텝 2 하게 됩니다. 하고 나면 단원별로 예습해와라. 예습한 범위 내에서 모의고사 낼게. 그래서 예습하고 모의고사 풀어보는 방식으로 일요일 먼저 하고 이게 끝나면 이제 다 섞어놓고서 실전처럼 시험장처럼 모든 진도 범위 다 섞어놓고서 이제 실전 같은 문제들로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어보게 된다. 이 과정이 대부분 프린트 진행하니까 제 수업을 들으면은 3만 원이 안 되는 2만 5천 원짜리 기본서 하나만 딱 사면 그다음부터 추가 비용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 특강은 앞에 했던 그 다양한 암기 특강들을 마지막에 진행할 건데 다 프린트 제공해 줄 거야. 그래서 제가 좀 대학생 때 이렇게 뭐 넉넉하지 않은 가난한 대학생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돈 쓰게 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프린트 제공하는데 이게 또 오프라인 학원에 있는 친구들은 내가 프린트 출력해서 주니까 비용이 들지 않는데 온라인 친구들은 반반이더라고. 요즘 MZ 세대들은 탭으로 바로 보면서 탭에 있는 PDF 파일에 형광펜 표시하고 여기 판사하고 하면 끝나니까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선생님 저는 아날로그 세대예요. 저는 출력해가지고 풀어봐야 돼요 하는 친구들은 출력하는 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 친구들은 방법을 찾아볼 거야. 내가 출력해서 프린트를 보내주는 방법이 있을까 알아볼 건데 어쨌든 책으로 하는 수업은 많이 하지 않고 대부분 프린트를 쓰게 될 겁니다. 메가스터디는 좋은 학원이어서 이런 프린트를 제가 여러분에게 무한정 제공한다고 해서 저한테 막 따져 묻지 않아. 노량진에 보면 프린트 많이 뽑지 말라는 학원도 있거든. 근데 이제 여기는 우리 학원 뭐 그런 압박을 주지 않기 때문에 프린트 줄 겁니다. 그걸로 여러분 수업하고 공부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게 되고 7급 학생들은 이게 이제 1월부터 출발하면 돼. 7급 학생들은 1, 2월, 3, 4월에 기본 이론하고 5, 6월에 이제 기출 문제하고 7, 8월은 필세 친 다음에 그때부터 모의고사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 저는 7급 학생인데 7급 이야기 듣고 싶은데 지금 커리큘럼이 9급밖에 없습니까? 하게 되면 7급은 1월부터 시작해서 7급 기본 이론. 기본 이론은 1, 2, 3, 4월까지 하면 충분해. 그럼 이제 5, 6월에 기출 집중 풀어보면서 필세 준비하고 7월에는 수업 안 해. 필세 준비해. 7월 말에 필세 보거든. 그래서 필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8월부터 요 단원별 모의고사부터 전범위까지 해서 10월에 국가직 7급, 11월에 지방직 7급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7급 하는 친구들은 나는 1월부터 시작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을 따라가게 되고 이런 커리만 따라가면 굉장히 기본적으로 합격을 위해 필요한 점수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런 모의고사 가면 문제를 좀 어렵게 풀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문제 푸는 과정이 힘들 수 있는데 그게 쌓이면 결국 좋은 점수로 보답받게 된다. 처음 공부할 때는 생소할 수 있어. 하지만 기출 문제 때 중요한 거 풀어보고 변형해서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그리고 약한 부분들 특강으로 메꾸고 하다 보면 결국 시험장 가면 나왔던 내용, 공부했던 내용 나오면 다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커리만 잘 따라가면 합격한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실제 제가 경험한 사례에서 보면 기본 이론 2개월 수업했는데 그거 한 번 듣고서 합격한 학생 있었어. 근데 이 친구는 내 수업이 아니라 어떤 수업 듣든지 합격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듣고 합격한 친구는 운이 엄청 좋거나 아니면은 공부머리가 트여 있는 친구인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보통은 저 1년 커리를 다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갑이랑 을이랑 병이랑 같이 공부했는데 병은 아우 행정 너무 힘들어. 나 지치고 힘들어. 좀 쉬고 싶은데 공부를 끝까지 못하고 중간 튕겨 나갔어. 근데 둘이 다 합격했네? 합격한 다음에 병이 야야야 나 행정하기 너무 힘들던데 어떻게 했냐? 우리가 어떻게 한 거 없고 그냥 커리큘럼 포기 안 하고 그냥 끝까지 따라갔는데 따라가니까 합격권 점수 나오던데? 그래? 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만 해라. 끝까지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1년 따라가면서 요 문제풀이 과정에서 나를 엄청 째려봤어. 수업하는데 저기 앉아가지고 막 째려봐. 근데 합격을 했어. 합격한 다음에 이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사를 왔길래
야, 나 수업하다가 말 실수했냐? 너 어느 순간부터 날 너무 째려보더라. 왜? 했더니 쌤한테는 악감정이 없습니다. 근데 저 행정하기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행정하기 어렵고 힘드니까 행정학 쌤도 너무 싫어져가지고요. 쌤을 막 째려봤습니다. 그래? 근데 끝까지 버텼네? 예, 그 합격한 그 선배들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버티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 행정학을 엄청 잘하겠다, 목표가 100점 받겠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샘 커리를 끝까지 버틴다. 샘 커리 끝날 때까지 중간에 튕겨나가지 않고 버틴다. 그냥 그 생각만 했고 행정학은 그렇게만 했습니다. 근데 하니까 진짜 붙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보면. 그래서 버티기만 하면 돼. 여러분은 버티는 거고 제가 이제 그때그때 모의고사 때 어떤 문제를 풀어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어떤 내용이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들고 내가 준비하는 거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만큼 나도 공부한다. 다만 차이가 여러분은 국어부터 5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나는 한 과목만 하니까 그래서 그 한 과목을 준비해서 제공해주는 프린트로 문제 풀고 부족한 부분 메꾸고 하면은 합격권 점수로 갈 수 있는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같이 가면 합격권 점수는 다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끝까지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고 나도 공부하고 여러분 5과목 공부할 때 난 한 과목이니까 난 그 한 과목 준비 잘하고 정리 잘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내용의 프린트 제공하고 좋은 내용으로 문제 풀어가지고 설명 잘해서 합격권으로 가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을 진행하게 되고 커리큘럼이랑 별개로 행정학 과목을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공부 방법을 따로 이제 학원에서 촬영을 요청했는데 작년엔 제가 이렇게 커리큘럼 설명하다 보니까 공부 방법이 같이 갔는데 올해는 따로 구성을 해야 돼서 아마 따로 행정학 입문자를 위한 공부 방법이 아마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올라가면 그 내용도 한번 영상을 들어보시면은 커리큘럼이랑 결합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다. 좀 감이 더 잘 잡힐 것 같다. 그래서 공부 방법 안내 강의 올라가면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되면 그때 만나서 같이 잘 공부해 봅시다. 이렇게 이제 커리 안내 끝내겠습니다. 힘내세요. 수고했습니다.